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 지역 안전지수와 연계한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의 실천 방안과 사후평가 제고 논의를 위한 전문가 참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들과 있겠사오니 모두 무대와 특별 향해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승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미나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내빈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고 계시는 제1구 오홍식 대표자를 가장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 주최를 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김창기 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김명준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운동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좌정원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도태원 회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강성림 회장님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문화실천협의회 조승철 회장님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행사를 주최하고 계시는 오홍식 대표이사님으로부터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민일보 대표이사 오홍식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선 김창기 회장님 주최를 해주시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또 제주도 새마을 회장님으로서 훈장까지 받으셔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창기 회장님께 큰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중은 우리 바르게 살기 회장님도 많이 봐오실 텐데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고태원 회장님 그리고 조승철 회장님 그리고 강성님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도청의 김영준 과장님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자장을 맡으셔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고유봉 교수님께 각별히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고유봉 교수님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들입니다. 제주연구원 박창렬 센터장님과 또한 이재상 팀장님 그리고 강희찬 팀장님 김병주 부장님 그리고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안전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지혜와 통찰을 나눠주실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핵심은 2025년 지역 안전지수 연계와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5년 지역 안전지수 연계 자료를 통해 우리 지역이 안전 수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표는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실천이 가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도 시민 개개인이 안전의식이 자리잡지 못한다면 진정한 안전은 확보될 수 없습니다. 즉, 안전문화운동은 과학적 데이터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지역 안전 지수에서 취약점으로 드러난 분야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 운동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정에서 직장까지 안전이 습관이 되는 문화,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민일보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행정 및 시민단체와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한 지역,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장님부터 이제 환영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안전한 제주를 위해 언론인 사명을 다하고 계신 재민일보 오홍식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정론지의 예리한 시선은 안전문화 확산의 큰 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평소 안전을 도정이 최우선 가치로 삼으시고 오늘 각별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오영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지역 안전지수라는 성적표를 받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 지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주제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살 예방과 어르신들이 보행 안전을 살피는 것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안전이라면 빈통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키는 단단한 안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전 제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정에서 든든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는 만큼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도 생활 속 실천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제언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안전히 실천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도민의 안전 의식을 깨우고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협의회 또한 오늘이 논의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안전문화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의 안전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제주도 오영원 도지사를 대신해서 안전정책과 김명준 과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명준입니다. 먼저 오늘 오영훈 지사님께서 이렇게 참석해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일정상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사님 축사는 아마 책자에 제가 수록이 안 된 걸로 알았는데 수록이 다 돼 있어서 제가 축사 대신 읽진 않고 제가 이제 오늘 언론사 주최 지역 안전지수 연계 안전문화 운동 확산이니까 제가 좀 지역 안전지수 실무 과장으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안전지수가 조금 있으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올해 발표되는 그 지역 안전지수는 올해 한 게 아니고 2024년도 그 통계치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뭐 범죄 통계라든가 생활안전 구급건수 그런 것들은 2026년 그에 실적으로 해서 발표가 됩니다. 즉 올해 발표되는 것은 2024년도 거다.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안전 지수가 이렇게 뭐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하고 전국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그 지역의 안전도를 측정하고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 건지를 측정을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개선도 하고 이렇게 뭐 예산도 투입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안전 지수가 뭐 안전도의 절대적인 거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범죄하고 생활안전 분야에서 과연 서울, 경기도하고 제주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안전하냐? 범죄가 서울이 안전하냐? 제주도가 안전하냐 하면 우리 지역 안전지수로 하게 되면 이 서울이 안전한 거로 나옵니다. 서울, 경기도가. 왜 그러냐? 인구 때문입니다. 이게 범죄 발생 건수를 인구 통계 10,000명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건이 발생하냐를 따라가지고 이제 그 안전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연동 노영이 인구가 한 10만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범죄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가 100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100건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경면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10,000명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한경면에서 1년에 범죄 발생 건수가 만약에 12건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경면이 한 1년 12건밖에 발생 안 하는데 인구는 적지만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신제주가 인구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지역 안전지수가 이겁니다. 인구 대비를 나누기 때문에 그 신제주가 안전하다고 나옵니다. 우리 지역 안전지수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 제주도를 그래서 서울 인구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비해 가지고 좀 지역 안전지수가 통계 수치로 하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뭐 제주도가 안전하지 않다 그거는 좀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 안전지수가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창렬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제주,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가장 먼저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프로 기준으로 해서 자유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를 이제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 간략히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자장을 맡아주시고 계시는 전제대학교 고유범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첫 번째 발표 이제 첫 번째는 지역 안전지수 기반 안전문화 운동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박창렬 센터장입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제주 지역 자살 통계 및 주요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재상 자살 예방 팀장입니다. 네, 제일 뒤쪽이십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대한지역십사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희찬 구호봉사 팀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발제를 해주실 분은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김병주 안전시설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네 분들이 시간 관계상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께서는 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이제 발표자분들도 전부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서시면 그냥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네, 다 나오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나오십시오. 키 큰 분 나가시죠. 발표자 다 나오시나? 네. 오른쪽으로 반발짝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진 찍고 계신 분은 뒤통수가 영상에 다 나오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포즈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실례라서 이거 한 잔은 좀 웃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미나 주에 무겁긴 하지만 너무 표정이 딱딱하신 것 같습니다. 재민일보 화이팅! 제주특별자치도 화이팅!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앞서 시선을 모두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지역안전지수 기반 안전문화 운동 실천 전략으로 발표해 주실 박창렬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연구원 박창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날씨가 조금 비가 오긴 하는데 좀 이런 자리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런 행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 11시 15분까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10분 정도 발표인데 핵심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역안전지수 기반 안전문화 운동 실천 전략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지역안전지수하고 안전문화 운동이 되겠는데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안전문화 운동, 안전문화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전문화 활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안전문화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국가나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포함해서 이런 안전문화 운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교육 훈련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매년 우수 사례 지역에서 이제 하는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서 확산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연구,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안전문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2015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6개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지자체 공무원분들, 지자체를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주도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중간 이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공교롭게도 범죄하고 생활안전 부분이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도 좀 마음 좀 불편하실 텐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걸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 지역사회에서 이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좀 정책들을 추진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범죄하고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안전문화 운동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관련돼서는
저희 이제 연구 과제를 많이 해가지고 왜 제주도가 이렇게 나쁘고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찌됐건 그 생활 안전과 우리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 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많이 일어나요. 꽤 많이. 그래서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그리고 뭐 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중앙에서 저희 제주도가 수범 사례예요. 그런 걸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하는 그 생활안전 사고에 대한 발생 건수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위험 요인 관련된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조금 산재해서 갈수록 그 격차를 다른 지역과 격차를 좁히는 거는 다소 조금 이제 좀 다른 노력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는 5대 강력 범죄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만인일로 했을 때 발생 건수가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은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하고 절도 그리고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건수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자체도 이제 경찰청과 이제 자치경찰단의 굉장한 노력으로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는 조금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안전문화 운동과 연계해서 좀 보면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은 시설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해서 안전사업 지구도 저희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안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프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 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민들의 인식 전환이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 문화 운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년 이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행동 양식과 좀 연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도에서 안전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또 매년 안전 체감도 조사를 하는데 도민분들은 안전 교육에 대한 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그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민들이 원하는 안전 교육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전 지수로 제주도의 위험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위험 음주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주치와 관련된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생활안전 사고와 관련돼서는 이게 119 구조구급 차 출동 건수로 하거든요. 출동 건수로 이제 그걸 카운트를 하는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고로 이제 119 사고는 사실 소방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 소방하시는 분들은 이 소방 서비스가 많으면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잘해주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19 구급차는 아주 응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의 상황들을 좀 보고 여러 대원들을 만나보면 비응급 출동 건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안전의식과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도랑같이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도랑같이 계속 저희가 매년 매 분기마다 매달 이제 회의를 하고 그 이제 점검 회의도 하고 진단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매년 하는 그 안전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고 그 관련된 개선 과제들을 같이 도출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수행했던 내용들이고요. 범죄와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폭력과 절도 범죄가 제주도에 이제 93% 이상 되는 절대적으로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범죄 그 사고 다발 지역을 보면 좀 특성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업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밀집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상업시설이 그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데는 이제 상업시설하고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들이 주치와 관련된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안전문화운동 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 지역 대비 굉장히 솔선수범하고 있는 우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안전문화 운동에 조금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개선하면 좋을 점들을 한 3가지 정도 꼭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길거리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띠 매시고 뭐 안시련이라든지 뭐 여러 단체에서 캠페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캠페인에서 끝나는 거예요. 캠페인은. 근데 이제 우리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에서 보면 국민들이 안전 문화 운동을 본 적은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인지는 되지만 행동으로 이제 변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홍보 방식, 우리 안전문화 운동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홍보인데, 뭐 TV에서도 뭐 버스에서든 뭐 어디서든 그 안전 문화에 대한 홍보를 보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관례적인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고 발생 특성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요수요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피해자들 부분에 대해서 좀 특성들을 고려해서 홍보 방식을 좀 맞춤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우리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통해서 매년 이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간행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대로, 작년에 했던 장소에서 작년에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교육 경험은 이제 한 30%, 32% 나오는데 참여를 하고 싶다는 부분이 60%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참여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안전 문화를 이제 행동 변화형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뭐 몇 번 어디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탄소 포인트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 포인트제, 뭐 세이프티 포인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안전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점수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아침에 출근하면 5분 안전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교육 대상이에요. 교육 대상, 교육 장소를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트라든지 이런 것, 시장, 병원 뭐 이런 데서 좀 일상생활에 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문화 운동이어야 된다. 사실 지역사회, 우리 마을 커뮤니티 없이는, 사실 주민잔치 없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향이 많이, 효과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도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좀 많이 안전한 주제를 위해서 좀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안전문화는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가 핵심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마을은 자기의 마을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활안전 지킴이 제도를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라든지 우리가 야간 경제 활성화 구역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 계획도 좀 지역 주민들과 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 지수를 이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발표할 겁니다. 근데 좀 알아본 바로는 저희는 또 여전히 좀 생활하고 범죄 부분은 여전히 이제 5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안전 지수와 우리가 안전 문화 운동과 좀 연계해서 관리 체계를 좀 가져가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안전 지수 기반으로 해서 선거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문화 활동, 안전문화 운동도 이렇게 좀 그 지수 기반으로 해서 좀 성과 관리를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이제 분기마다 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성과가 우리 지역 안전 지수는 그대로 두고, 그렇다면 지역 사회에서 성과가 관리가 가능한 종합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 이 지수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시행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에 보면 이 내용이 이 안에는 굉장히 이제 주민분들의 행동 양식과 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성과 관리 체계를 좀 도입하면 안전문화 운동도 굉장히 효율성 있는 내실 있는 제도로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여건이 변하면 안전문화도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적,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안전문화 운동도 좋지만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6년 전에 이제 폭염과 관련된 브리프를 쓰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때 이제 남자들도 양산을 써야 된다고 제가 막 얘기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폭염이 뜨거워질 거다 그런 얘기했었는데 어떤 논설위원분은 뭐 무슨 남자가 양산을 쓰냐고 이런 지적도 당시에 받았었는데 상처를 좀 받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지금은 남자들이 육지에 가면 다 양산 쓰고 다니세요. 일본 가면 다 양산 쓰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여건이 변하면 안전문화 운동도 변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행동 약식도 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주신 팀장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주지역 자살통계 및 주요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을 주제로 해서 제주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재상 자살 예방 팀장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좀 기관명이 좀 길어서 항상 설명이나 소개를 드릴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정식 명칭은 저기에 뒤에 부설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센터가 명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항상 연말 되면은 좀 발표하는 자리들이 좀 생기는데요. 이 제주 지역 자살 통계가 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주요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떠한지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은 사실 2014년 10월에 설치 운영되었고요. 이제 원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이 광역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제주시 보건소와 서귀포 보건소에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역할을 좀 수행해 왔고요. 이제 2014년 요 시기부터 자살 예방 사업이 좀 더 본격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2020년에는 부설 자살 예방 센터가 광역 센터 안에 생기면서 좀 더 이제 역할의 그 규모가 좀 커지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센터 내에 경찰 6분이 교대로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저희가 같이 좀 출동을 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자살 시도자, 자살 예방, 자살 시도자, 그리고 자살 사망 이후에 유가족들까지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마다 조금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뭐 더 열어볼 것도 없이 항상 1위이고요. 이제 전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제 자살로 사망한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주특별자치도로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거를 좀 발표하기가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2021년까지는 저희가 좀 감소 추세로 가다가 2022년부터 이제 2024년 올해 발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1위로 자살 사망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밑에 녹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전국 그 자살률입니다. 전국 자살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서울부터 해서 제주까지 조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제주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압도적으로 또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도가 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사망자 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고 좀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자살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남성이 여성보다 3.2배 높습니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근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여성이 더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말인즉슨 남성이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되게 치명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로 좀 살펴보시면 남성은 21%, 여성은 11.6% 증가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자살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이게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대 이상은 항상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 자체에서도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2024년도에. 그래서 2024년도를 보면 80대 이상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근데 좀 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40대입니다. 40대가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항상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다가 40대 남성이, 근데 이제 원래 2024년 발표를 봤더니 이제 1위가 자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10대, 30대가 60대는 좀 소폭 감소했고요. 다른 연령대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65세 이상 노인 자살만 좀 따로 봤더니 위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요. 파란색 전국에 비해서 좀 높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이제 올라가서 2024년 됐더니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65세 이상 자살, 노인 자살도 굉장히 높게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행정시별 자살 현황입니다. 혹시 서귀포 거주하시는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서귀포가 너무 자살 급등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좀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40.8%가 증가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항상 제주시가 자살률이 높았었거든요. 서귀포시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작년 24년 거를 봤더니 서귀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걸 좀 더 주의 깊고 좀 더 위험 수준을 좀 높게 보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행정시만 전국에 있는 행정시만 또 비교를 해봤더니 서귀포시가 14위로 자살률이 높았고요. 서귀포시가 7위로 자살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별 자살 현황은 저희가 항상 목매미 가장 높게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택 내에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좀 수단을 차단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 가스 중독, 추락, 농약은 저희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스 중독은 저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24년도 보시면 4년도에도 좀 많이 줄었는데요. 예,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부분은 추락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왜 추락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시내 이제 좀 이제 고층 건물이 있는 곳은 이제 건물에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시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다리에서 투신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찰을 하시고 좀 뭔가 좋은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동기로 좀 살펴봤더니 다른 지역은 보통 정신과적 문제가 1위입니다. 이게 경찰청 사망 변사자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 사망자를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제주도는 이제 압도적으로 경제생활 문제가 1위입니다. 항상. 네, 지금 2020년부터 쭉 살펴보더라도 이제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이라고 해서 2025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요.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해서 자살률 감소를 이렇게 목표로 했는데 저희도 이 목표에 맞춰서
지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이제 기관에서는 좀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좀 보는데요. 이 생명 안전망 구축 부분, 그 다음에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강화, 그 다음에 자살 위험 요인 감소, 효율적 자살 예방 추진 기반 강화, 이렇게 5가지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총 한 25개 정도의 사업을 좀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하나씩 네, 대표적인 부분들만 좀 설명드리자면 캠페인 부분들이나 걷기 행사를 통해서 좀 생명 존중 문화를 좀 확산하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하는데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효과가 없을 줄 알았더니 그 10년 전만 해도 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 자살이라는 단어가 혹시 입으로 나오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막 욕을 하시기도 하셨고 화를 내시는 경우도 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교육을 하러 가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도 좀 개발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승인 교육인데요. 그 생명사랑 톡톡 65 플러스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 예방 교육의 주 의미는 그 이제 자살 신호를 좀 발견을 하고 신호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심리부검을 실시를 해봤더니 사망자의 97% 정도가 이제 사망 직전까지 자살 위험 신호를 좀 보내왔었고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발견하고 이게 자살 위험 신호구나라고 인지한 경우는 한 20%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2025년 올해부터는 이게 의무화가 돼서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산 차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트에서 이제 번개탄을 구매하거나 뭐 번개탄과 소주를 구매할 경우에 이제 마트 캐셔가 이제 그거를 좀 보고 이제 위험 신호가 보였을 시에는 저희 쪽으로 좀 연결드릴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위에 지금 문에 이게 뭐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저희 기관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고층 건물,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살 시도를 할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 이 전화번호를 좀 적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자동 개폐기 장치를 설치하면 좋겠으나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좀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더 장애물을 만들고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좀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약사님들인데요. 이 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모으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후관리 쪽인데요. 자살 유가족들 대상으로 저희가 원스톱으로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살이 이제 확인이 되면 법적 의무적으로 이제 그 유족의 동의 없이 4가지 정보를 저희 기관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24시간 이내에 다시 연락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후 행정 처리 비용, 그다음에 뭐 이제 법무사 비용, 유족의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비용들을 일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힐링 프로그램처럼 좀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가지게 되고 있고요. 위에 보면은 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살 유족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년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경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전시회를 좀 실시하고 있고요. 이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직 내,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가 현장으로 이제 파견을 가서 교육이랑 그 다음에 스크리닝,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하는 게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구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해봤더니 몇 가지가 좀 관찰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왜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가, 이 제주도가. 그리고 그래서 그 제주의 맞춤형 지역 특화 사업을 좀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서귀포시 자살 사망이 왜 급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귀포에서 그 중장년, 40, 50대 중장년이 왜 이렇게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밑에 보시면 40대 그 부분에서 이제 1위가 경제적 문제 부분인데요. 이 경제적 문제에서도 그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70~80%가 빚 문제, 빚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금융복지센터가 원래 개소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도 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서 가장 허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층이 제주도에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나 좀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보강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생명공준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그 마을 단위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이통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자살 예방 교육이나 이 자살 이 위험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마을에서 방문했을 때 위험들, 1인 가구나 아니면 좀 위험한 위험분들을 좀 발굴하는데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시도자, 퇴원한 자, 그다음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은 저희 기관으로 연계가 됩니다. 정보들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센터 기반 또는 병원 기반으로 이제 좀 집중 사례 관리를 좀 실시하려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예방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해서 원래 16개 기관이 좀 업무 협약 체결을 했고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내에 자살 예방 분과를 설치하는 등 저희가 좀 더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더 풀뿌리 좀 세밀하게 좀 개입을 해보고자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이재상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한 적시조사 특별자치도이사 박희찬 보호공사 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시조사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보호공사 팀장 강희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적시자사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도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통은 이제 아시는 건 이제 헌혈 하시는 거라든지 뭐 학창 시절에 이제 ICY 청년단체 이제 적시자사를 운영하는 청년단체가 ICY가 있습니다. 그 ICY라든지 또 제주에는 없는데 이제 육지에 한 7개의 적시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울 적시자병원 같은 경우에 1905년도에 생겨나서 지금 한 120년 되기로 했는데 그런 좀 다양한 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안전 관련해서 저희 적시자사도 이제 응급처치 교육에 동의는 한 2%, 그리고 취약계층 그런 생활 안전 밑반찬의 그런 안전 관련해서 연간 연인원 기준 2만 명 이렇게 뭐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살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적시자사 이제 행안부랑 업무협력을 통해서 이제 재난심리 회복 지원센터를 각 시도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민분들 자살 예방도 그렇고 예를 들어 저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해양경찰청 직원분들 그리고 그 가족 대상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재난 시에 그런 초동 조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긴급 복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얻고 그런 안전 관련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연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역사회 기반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목차는 이렇고요. 네, 넘어가시면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 파괴, 도시와 인구의 집중과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 등으로 이제 재난은 이제 일상화 그리고 대형화, 복합 재난화 양상을 띠면서 더 이상 이제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함께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자연재난이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시자연맹이 세계은행과 함께 발간한 크기는 좀 글자 작게 보시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대가하는 보고서에서 이제 2050년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숫자가 이제 2억 명에 달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 재난의 양상이 이제 게릴라성, 올해 같은 경우는 극한 폭염, 용어 자체가 올해 새로 생겨난 극한 폭염 등이라든지 기후가 이제 복합 그리고 심화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재난 양상의 변화가 되고 있고 이제 국제적 대응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유엔 재난 위험 경감 총회에서 채택한 센다이 강령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재난 관리에 있어서 재난 위험 경감, 즉 예방에 중점을 둔 기존 재난 관리 방향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재난 복원력, 레질리언스 강화로 전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이전보다 재난에 대한 더욱 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 지역사회 재난보건력은 국제적 십자연맹에서도 이제 재난보건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재난정보와 지식, 환경 및 자연자산관리, 사회적 유대, 경제적 기회 및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지역주민 간 연결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도시들이 아마 이제 익숙한 도시들이 있을 텐데 재난 보건력이 우수한 도시 사례들입니다. 도시 사례들 보시면은 대형 재난을 이제 경험했거나 그리고 재난의 경험에 항시 이제 지진이라든지 노출된 도시들인데요. 이들 도시의 공통점이 이제 평상시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실전 같은 훈련, 그리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대응을 넘어서 회복과 학습을 통해서 강력한 재난 보건력을 갖추는 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난 보건 관련해서 적십자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사가 이제 그 장앙리 디낭이 이제 솔페리노 전쟁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탈리아 부근의 전쟁 속을 지나다니다가 그 전쟁 참혹화 속에서 이제 그 부상자를 치유하는 그 돌봐줄 수 있는 조직화된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서 저희가 적십자사가 탄생이 됐고요. 1859년에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 아마 TV나 영화 보시면 저런 마크들 많이 보실 겁니다. 이제 적신월사, 이제 다 똑같은 적십자 마크인데 이제 이슬람권에서의 그런 마크가 살짝 모양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십자사가 어쨌든 지금 192개국에 있습니다. 각 이제 나라에 한 개의 적십자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재난구호 전문 기관으로서 재난이 있는 곳에 항상 적십자사가 있고요.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연맹, 그 밑에 보시면 적십자사, 적신월사, 뭐 이게 적수정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포로 같은 이제 포로 분들을 교환할 때 보통 이제 인도주의 기관 적십자사가 이제 보통 협상을 먼저 하고 이제 그 차 마크에 새겨진 차로 이제 또 이송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네. 그 근거입니다. 적십자사는 이제 자체 이제 법령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 조직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네바 협약 아까 이제 솔페네 그 전쟁 이후에 제네바 협약이 나왔고 이제 전시 포로 및 무력 충돌 희생자 구호 사업, 구호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의료 보조 기관으로서의 그 구호 사업,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전국에 7개의 적십자 병원이 있고요, 한 1000병상 정도 있습니다. 7개 적십자 병원이 있고 그리고 혈액 사업을 1980년대부터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60-70만 명이 헌혈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시청에 이제 그 헌혈의 집을 관리하는 곳을 혈액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원은 저 보건소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 혈액 사업을 연간 한 270-80만 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재나 화재 났을 때도 구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십자사가 재난관리 책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재난 발생 시에 초등 대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호 지원 기관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재난 발생 대비 구호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안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사회 기반 보건력 강화, 회복 탄력성을 위한 보건력 강화에 중점을 둬서 이제 지역 안전을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장비 비축, 전국적인 장비 비축 현황인데요. 재난 대응 차량이라든지 급식 차량은 이제 3.5톤, 5톤 안에 밥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 이제 그 이재민 분들이라든지 재난 복구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식사를 한 300인분 정도 할 수 있는 급식 차량이 있고요. 세탁 차량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에 갖춰져서 이제 그런 차량들, 그리고 샤워 차량은
샤워할 수 있는 부스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삼성에서 홍라이어서 기부해줘서 전국에 2대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 지원 차량은 제주도에도 있지만 저희 심신 저 상자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 버스 안에 한 15인승의 약간 이제 그 안마 기능이 되는 의자를 탑재해서 어쨌든 가끔씩 뉴스에 보시면은 이제 재난 현장에서 뭐 소방대원분들이라든지 바깥에서 이제 컵라면 드시고 쉬시는 모습들도 보실 텐데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이재민 복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재민 분들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국 6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차량들 그 구호 물품들을 저희가 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제 제주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재난을 비축하고 있고요. 적십자사도 이제 어쨌든 정부 비축 기준 물량의 50% 이상을 항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긴급보호품은 이제 적십자사 같은 경우 제주시사가 한 260개 정도, 그 비상식량 세트는 한 100여 개 세트를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시에 그리고 안전활동 관련해서 이제 전국적 성인 적십자 봉사원이 노란색 조끼 입으신 성인 적십자 봉사원입니다. 한 12만 명이 있습니다. 12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한 3천 명의 봉사원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청군 아까 GI 말씀드린 15만 명의 단원들이 있고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평시에는 지역 안전지수, 그 안전교육 확산을 위해서 CPR 같은 응급처치 교육도 이제 전국적으로 26만 명, 그 제주도는 도민 2%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보호 활동가 교육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상이라든지 재난보호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사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재난 대응을 위해서 이재민 긴급보호라든지 심리회복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도 연간 한 6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600여 건의 상담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선사고 대응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이제 그 제주 해공기지에서 이륙한 초계기 그 포항 추락 사고 때 그 부대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시민 상담하기로 했고 이렇게 저희가 올해 600건의 그런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 발생 시에 이제 각 그 권역 적십자 기관 간의 협업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3권역에 제주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원하고 병원들이 있는데 올해 5월달에 이제 자체 저희 적십자 재난구 훈련할 때도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지사에서 급식차 그리고 전북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샤워 차량이 같이 훈련을 연계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 그 예방과 그 발생될 때 그리고 복구 단계에서는 이제 피해가구 긴급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 복구 활동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지원 이제 이분들이 그 자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그 심리 회복 평상시에 어떤 그 심리 안정화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참고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안 어선사고 3건이 발생돼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적자사 같은 경우는 재난 시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보니까 이재민 분들의 심신 안정화, 그런 마음의 안정, 그리고 그 이재민 복구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참혹한 현장을 보시고 또 복구에 참여하시는 군경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지원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 안전을 위한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는 먼바다에서 어선전복 사고나 이런 있을 때 바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3월부터 이제 구호 물품을 지금 해경청 함정이라든지 사무실에 분산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뭐 담요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 재난 대응 매뉴얼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이제 봉사자 등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행정적 지원 방안이 올해 마련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이제 그 도내 자살이라든지 안전 예방도 하지만 그리고 각 지자체 협을 그 지원을 위해서 경북 산불 올해 크게는 안 썼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2억 원 헌금 기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적십자사 이제 신규 세탁차가 3.5톤의 세탁기가 안에 3대가 있고 건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난 시에 뭐 이제 저희가 그 체육관 같은데 이재민 쉘터가 있으면 바깥에서 이제 급식을 하고 뭐 세탁도 하고 샤워도 되고 물품도 드리고 이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초기에 어쨌든 이재민 분들이 좀 어쨌든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폭염 활동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박찬일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시대가 변하면서 적자사도 이제 극한 폭염에 대응해서 뭐 오일장이라든지 그 도민 그리고 그 아동이라든지 어르신들 등 온열 질환 취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에 그 찾아가서 그 회복 지원차 통해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강화 MOU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고 또 재난보호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 이제
해경청이라든지 이제 경찰청 그리고 오늘 2시에 이제 서울에서 행안부도 장관 표창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죠 민간에서 이렇게 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 사항인데요. 이제 지속적으로 어쨌든 제주도에서 이제 그 안전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오고 계시고 제가 또 어쨌든 그 위원회 어쨌든 위원으로도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들 많이 듣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열심히 또 해오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미 해오고 계시지만 이제 그 저희가 그럼에도 이제 2007년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태풍 나리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재난의 발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쨌든 이제 그 더 강력한 이제 재난 보건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되 각 단체 역할 부담을 명확히 해서 중복을 배제하고 아까 이제 말씀도 나왔지만 마을 단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난 대응 활동도 이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섬 지역 특성상 단절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물자 장비 비축 기준도 저희가 어쨌든 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재검토 이제 하고 비축을 하고요.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재난안전 강화 더불어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적 지원 대책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그리고 재난심리 회복 지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서 빠르게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강희찬 팀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고령보행자 사망사고 검사방안 주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구 김병주 안전시설 검사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습고요. 네, 전국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제주가 작년 3,964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587.4명 되겠습니다. 그 발생 건수 10만 명인가 보면 제주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선국 차량 대수도 제주가 인구 69만, 약 69만에 차량 대수가 7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차량 대수 가장 높고요. 비율을 보시면. 그리고 서울 비교하시면 서울은 한 3명당 한 대. 평균 저희 제주도는 한 2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우리 관광 차량 같은 업무용 도로는 개인 차량, 일반 차량 등록 조차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 24년도 고령자 사망 사고를 집계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총 고령자 교통사고 26건이고요. 고령보행자는 20명입니다. 고령보행자 사망 비율을 보시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41%, 여기서 전체 교통사고는 48명이고요. 여기서 고령보행자 사망 사고 20명입니다. 제주도 3년간 교통사고 지금 분석을 보면요, 우리 고령노인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20% 넘고요. 5명당 1명이 고령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 그 그림에 고령보행자 사망 증가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게 우리 작년에 고령자 사망 26명 중에 20명이 고령보행자 사망입니다. 월별로 보시면 9월이 가장 높고요. 4월, 5월 이렇게 순인데 아마 이게 유동 인구도 많고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아마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형을 보면 차례 사람 이게 보통 횡단도로 사망하고요. 무단횡단 사고도 다 포함됩니다. 사고 일어난 형태를 보시면 전방주 시스템만 급제동 안전거리 위약부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우회전 주의, 횡단보호자 보호 일시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로 형태를 보시면 단일로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교차로보다 단일로 사고가 많다는 게 의외인데요. 이게 보행자는 길을 횡단하게 되면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속도가 높을 경우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결론입니다. 날씨 기상 상태인데 이게 맑은 날 오히려 사고가 기상 조건이 좋을 때 사고가 높다는 게 의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승용차 교통사고 많고요.
가해 운전자 연령대 보면 고령 운전자보다는 40대, 50대 비율이 높습니다. 제주권 저 사고 위치 보시면 제주시권하고 서귀포시권 이렇게 위치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 제주시청 보시면 시청 주변에 밀집된 것도 보시고 여기 이마트 주변에 아주 부부가 많죠. 그 시내 중심이 사고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자료를 보듯이 사고 위치를 보면 시청이나 이마트 등 관공서 상권 밀집 지역에서 이게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가 차량 충돌 사고 대부분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사람을 줄일 수 없고 차량 통행량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5월달 시행했나요? 서강로 그 버스 전용 대중버스 전용 여기 중앙차로죠. 전국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울 말고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취지인데 우리 시민들 의식이 아직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방법도 많고 불편도 하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계속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자꾸 추진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억제 정책도 이렇게 좀 하고 유인 정책도 같이 병행되면 차 없는 거리 같은 그런 행사도 좀 하고 이렇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고 감소 그러니까 이 고령자 사고를 보면 그 고령자들이 시력도 떨어지고 인지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걸음 속도도 느리고 이런 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이런 노인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이런 노인구역에 대한 주변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 횡단보도 자동 연장 시간, 정지선 위치 조정, 그리고 속도가 높은 데는 과속 카메라, 퇴색이나 노후된 시설 정비 개선, 기역 교차로 개선, 대각선 횡단보도 등등 이런 시설 정비가 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차량이 많으면 사고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차량과 사람 간의 상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 중심 환경을 계속적으로 좀 추진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자문해서 개선했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마트 주변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은 차대차, 여기 빨간색은 차량자 사람 장충인데요. 굉장히 밀집된 거로 보이죠. 또 동그라미 안에가 한 150건, 130건 정도 될 겁니다. 3년치입니다. 요건 우리 군단에서 주재했던 사람들 비증행 교차로 교행시설 개선 그리고 정지선 이격, 이중 정지선, 통합표지 개선 그런 사례입니다. 아랍여원 같은 경우에 저기 볼라드 설치. 네, 이상으로 저희가 고객공인사 사망 사고를 발표 마치고요. 여기 동영상을 저희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인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목을 해주신 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정보다 한 10분가량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자님과 발표자분들 앞으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장을 맡게 된 고이봉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생존권이죠. 그게 확보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안전문화라는 그러한 그 의식이 생겨난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86년도에 그 시대의 소련 시절이죠. 원전 사고가 있었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게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안전문화라는 그러한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르노빌이 있는 그 프리비아토라는 그 도시는 지금 40년이 되고 있지만 유령 도시로 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 시대에 한 곳이 잘못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문화 확산 운동이 이렇게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분의 발제자가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마지막에 토론회는 대개 이제 토론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만 이번은 좀 색다르게 토론자가 없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직접 여기에 관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에 따라 발표자들이 또 대답을 할 일이 있으면 또 대답도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요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시간에 맞출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오늘 네 분이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와 관련된 또는 그와 관련되지 않고라도 안전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의견이 계신 분들은 스스럼 없이 발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손을 들으셔서는 소속 그리고 전함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분 우리 조승철 회장님이 제일 먼저 뒤쪽으로 보십니다. 누가 계시나 해서 예, 조승철 사실상 이 자리에는 제주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창기 새마을 회장님, 그다음 바르게 살게 조중환 회장님, 고태원 제주도 자원봉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조승철 안전실천 협회 회장님 등 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계십니다. 예, 조승철 회장님 할 말씀. 네. 손은 안 들었습니다만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우리 오은식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전민일보에서 총력적으로 우리 안전 지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운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다. 근데 요즘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운명은 제천이 아니라 운명은 제난이다. 재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가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그 세미나를 발표해 주신 걸 정리 잘 봤습니다. 여기 우리 안전에 대한 정의도 소상히 밝혀주셨고 여기 이 책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2007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 10월 18일 4차 공인을 받고 지금 이제 2027년도에 5차 공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전지수 성적표를 보면 녹록치 못합니다. 아까 그 고유봉 교수님께서 매술로 이 5단계 욕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의 욕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하면은 지킬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께서 전부 발표해 주실 때에 이 주관과 객체를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모두가 우리가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때만이 안전이 정착이 된다. 안전문화가 정착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김창기 우리 안전문화운동협의 회장께서도 인사의 말씀이 계셨지만은 안전지수가 그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노력을 해서 안전문화운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참으로 좋은 동영상인데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 돈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아까 그 교통공단에서 제작한 동영상 같은 것을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안전 고치를 시너지 효과를 거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문화에 대한 그것은 내공을 쌓고 심산을 단련하는 시민들이 위한 시민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서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 무엇보다도 예방이죠. 예방의 중요성, 그다음 안전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다음 안전 네트워크를 빨리 형성을 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네, 그다음 또 플로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고태현 회장님, 고태현 회장님은 우리 자원봉사, 제주의 자원봉사의 참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생을 자원봉사 관련해서 살아왔는데, 자원봉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튼 우리 그 전문 일부에서 우리 오은식 회장님이 아주 연말에 바쁘실 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며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그 자살 관련 그 통계치를 이제 이렇게 좀 아까 발표해 주신 우리 이재상 팀장님께 제가 그 보면은 되게 40대, 60대 후반 이렇게 그 자살률이 좀 높다. 그리고 전국 좀 최고치다. 그리고 제주는 우리 뭐 도민들이나 이렇게 다 아는 상입니다만은 관광지고 섬이고 좀 향수가 있는 곳이라서 특히 서귀포 저희들도 조정위원회 가보면은 서귀포에서 그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40, 50대 그 대표님들이 좀 일을 좀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 좀 제가 이렇게 참여해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과제를 그 제주에 그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생애 주기별 아까 그 40대, 60대 말고 이렇게 여성, 남성 좀 구분을 해서 그 연구 과제도 조금은 별도로 그리고 그분들이
제주에 정착이 돼서 어떤 생활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 홀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위에 보면은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과제로 삼으셔가지고 저 연구에 좀 이제 좀 파악을 좀 시키면 좋지 않겠냐. 그래야 이제 도민들은 이제 계속 이 수치로 가면은 아 왜 제주 도민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 이유는 이제 좀 설명이 좀 그런 걸로 해서 좀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민들고 이제 우리 기획하고 계시는 우리 실무 사무국에 좀 부탁을 드린다면은 오늘 그 4개 이제 주제를 갖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발표해 주시고 이제 토론에 참여하고 계신데 요거를 우리 오홍식 회장님 계시니까 차기 년도에 2026년 기획 이제 기획 기사로 요거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요거를 좀 도민들이나 이제 대외적인 이제 전국으로 이런 것들이 언론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표현을 해야 또 도민들도 실질적인 여기 토론대화 끝나지 말고 이런 자원들을 그 지역사회에 언론으로서 홍보를 좀 많이 좀 부탁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왜 제주도가 자살률이 이렇게 높으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1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 2년 전에 리투아니아한테 역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곧 그게 다시 또 제일 많은 그런 국가로 낙인이 찍혀서 제주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제일 높습니다. 이게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좋은 안전 문화 운동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갖다가 재미를 앞으로 기획사업으로 집중 조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좌중원 회장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좌중원입니다. 오늘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세미나에 굉장히 함께한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감을 가지면서 또 이 자리를 또 배려해 주신 우리 또 재민일보 오홍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번의 이제 발표를 이렇게 주제를 하면서 내용 자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지금 현실 처해 있는 것들을 100%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도로교통공단 동영상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현실적인 내용과 앞으로 이제 변화 추이에 따라 또 앞으로 역할에 따르는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걸 공감하고 또 하나는 이런 쪽의 홍보 이런 쪽에서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각 이제 좀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제주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에서 많이 개발이 되겠다는 그런 걸 또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 제주 도민들이 의식 개혁이 참 내용을 이제 보면 데이터들인가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집중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앞으로 이제 실제 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불감증으로 인해서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의식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도 이쪽에 많은 읍명동 40단계 읍면동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의 어떤 기초 질서 쪽이라든가 또 안전문화 이런 쪽에서 많은 해마다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 매월 바르게 날로 정해가지고 또 그런 운동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좀 어떤 자료에서 아까 발표해서 보니까 90몇 %는 이런 그런 활동하는 거를 의식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거 하는 거는 아까 53%라 그랬네 박장렬 센터에 그죠? 50몇 %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식계획이 아닌가.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 앞으로 의식계획을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이걸 제시하고 또 이걸 또 우리 선도적으로 또 어떤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도 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고령자 보행 문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 운동이 확산되도록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에 걸맞는 의식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김창기 회장님은 참 우리 제주도의 또 보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사회 운동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김창기 회장님 여러 가지 소외 겸해서 오늘 세미나와 관련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나 주신 오영식 재미있는 회장님한테 감사할 말씀드리고요. 저희 안전문화 관련해서 우리 추진협의회에서도 행사를 많이 갖고 도로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저희들 새마을운동 행사를 하면서 뭐 거리 질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인 경우에 유치원 때부터 쓰레기 분리하는 것부터 이렇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교통, 안전, 거리 질서 이런 것까지 이런까지도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거는 성인이 되다 보니까 실천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저희 여자 삼촌이 한 30년 만에 다녀가셨는데 거리 질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 또 주차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본에는 이런 게 없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이렇게 주차 질서, 주차하는 거 없는데 도로에 길을 차를 세우고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또 일본에 가면은 쓰레기차라든가 트럭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흙 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세차해서 다니는 그런 걸 봤을 때 정신교육이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고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주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한 게 있지만은 우리 학교 교육부터 좀 하는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 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1969년도에 처음 갔었는데 그 후에 뭐 4, 50년간 변함이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창기 선생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유치원부터 이제 고령사회까지 안전과 관련된 교육,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골목 주차 없습니다. 일본에. 독일도 주차 위반하면은 그걸 살인 무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서 부러운데 그런 예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모든 것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잘 되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하실 분 손들 우리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주시고요. 네. 제주안전교육센터의 상국장 맡고 있는 강미애입니다. 저희가 1999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시작하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도로에는 보행자 위주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보행자 위주의
그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차량 주체가 되면서 도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횡단보도가 큰 도로의 교차로 가까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로 다 포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보행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정지선 자체를 획일적으로 다 일직선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해서 이걸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왜냐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차로 이렇게 해서 한 1m씩만 조금 더 뒤로 정지선을 만들면 안 될까? 그럼 대각선 구조가 되겠죠, 정지선이.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횡단보도 들어올 때 횡단보도 신호등 보면서 들어오지만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애기들은 뛰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뛸 수가 없죠. 그러다 그래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뛰어드십니다.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차량의 정지선을 한 칸씩 이렇게 조금 1m 정도라도 뒤로 미루게 되면 그 공간이 3차로일 경우에는 기껏해야 차량 한 대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뒤로 밀려지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1차로, 2차로, 3차로, 2차로에서 왜 1차로에는 차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뒤늦게 뛰어든 보행자를 발견하고 그래도 배려해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도로 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만이라도.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공단 교수님께서, 부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특히 횡단보도 관련한 문제입니다. 예, 이 사람 우선이라 될 텐데 차량 우선이 되고 있어요. 신호가. 그래서 그에 맞추다 보니까 이 신호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말씀을 비롯해서 차량과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강미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소속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청 안전정책과 양호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살 예방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이재상 자살 예방 팀장님께 한 3가지 정도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제 질문을 요청드렸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 중에 첫 번째는 심리 부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생명사랑 실천 가게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지정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가게에서가 이제 역할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24년 통계치를 발표해 주셨는데 올해 이제 통계치는 내년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재성. 올리세요. 네,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심리부검인 경우에는 이게 전국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이 조사의 총 주관은 생명중증 이제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생명사랑 한국생명중증 희망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3시간에 걸쳐서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문제들을 경험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이제 부검을 실시하고요. 이 부검된 자료를 이제 재단에서 이제 일괄 취합하여 이제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된 자료들이니까 그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명중증 실천 가게는 이것도 전국에서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수단 차단 사업 중에 이게 홍콩에서 먼저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원래는 번개탄을 구입하는 게 저희 우리나라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보관함이 따로 있고요. 그 보관함 안에 번개탄
담아놓고 이제 번개탄을 꺼내는데 과정에서 1차적인 장애 요인을 만들어 놓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캐셔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 위험 신호들을 보이는 이제 구매자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도와주시라라는 부분으로 좀 교육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주도 도내에는 지금 9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24년 통계치가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2025년으로 봤을 때는 수치가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으로 봤을 때 이제 전국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또 안 계신 것 같아서 네, 예, 계시군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전정책과 현정화 경위입니다. 저는 김병주 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안에 문제는 아닌데 사실 고령 운전자분들 운전면허 반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이런 운전을 이제 지향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 거주하시는 고령자분들께서는 당장 이제 밭에 가셔야 되고 당장 병원에도 가셔야 되는데 운전대를 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령 읍면에 또 거주하시는 고령 보행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 사고가 이제 사망사고 제일 큰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는 이제 무단횡단 금지, 그다음 신호 좌우 확인, 그리고 밝은 옷 입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런 고령 운전자하고 고령 보행자의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시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경북에 있을 때 근무할 때 이런 보행사고 때문에 고령 보행사고 때문에 대책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시골길 가면 이면도로라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차선이 크게 대부분 없어요. 길가로 왔다 하는데 보면 횡단보도도 퇴색된 데가 많고 시설 정비가 참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실길, 그러니까 마실길 정비라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게 차량을 우리가 운전하지만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뭘 잡아준다? 심리적으로 차선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 커요. 그래서 이 차선이 있고 없고가 아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차선을 설치하면 운전자 심리적으로 압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통행할 때나 보행자를 보호할 때 이런 시설물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실길 조성하다 보면 야간에 우리가 잘 보이는 발광형 표시 같은 거, 그리고 물론 도로가 좁아서 차선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도 길가장자리 구역선은 반드시 꺼줘야 운전자들한테도 심리적으로 압박도 주지만 우리 보행하시는 분들도 느끼거든요. 내가 차선을 좀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 의식도 갖춰지고 또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물론 다는 안 되지만 의식도 이게 자꾸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설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이면도로에 차선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도 농촌 지역에서의 사고도 약간 대비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 투자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그래서 매 분기마다 농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홍보 영상도 틀어드리고 노인분들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거동도 불편하죠.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런 홍보 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때 답변이 됐습니까? 네. 자, 그 외에 또 어느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된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박상열 센터장님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그 조직의 CEO의 문제라고 봅니다. CEO가 앞장섰을 때에 안전문화운동은 바로 이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페인이 중요하지만 캠페인보다는 바로 이제 훈련 연습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게 중요하다. 그것은 아까 우리 김창경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성 팀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자살 예방 참 어렵습니다. 예방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생명 존중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육,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게 바로 심리 상담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강희찬 팀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재난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이 최고라서 한데 그러나 아무리 예방을 하다가 봐도 인위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복구는 행정부만이 아니라 이거는 민간 봉사기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봉사기구의 대표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제가 보을 때는 평소에 이러한 인위적인 재난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전 이런 것들을 잘 해둬야 되지 않겠냐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무엇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병주 부장님이 말씀하신 보행사망, 이거 참 실행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학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의식 전화를 어떤 간에 자꾸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에 재미일보가 오늘 주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재미일보가 내년도에 기획사업으로 정말 충실하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행안부에서 발표한 그 6가지 항목,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지금 수준이 낮습니다. 그거를 상위 수준으로 좀 올리고 우리가 관광지인 만큼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재미일보에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주차장님 역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좌장님을 위해서 발표자 분께 다시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